말 한마디로 사또를 무너뜨린 8살 아이. 옛날 옛적 바람이 유난히 살랑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느릿하게 초가집 지붕을 쓰다듬고 먼 길을 달려온 마차 바퀴 소리는 골목길 돌담을 따라 길게 퍼졌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엔 어쩐지 긴장이 맴돌았지요. 바로 오늘 새 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거든요. 사또란 본디 백성의 사정을 살피고 정의를 세우는 자리.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진 말에 의하면 이번 사또는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 모퉁이에서 사람들은 새 사또에 대한 소문을 조용히 나누고 있었지요. 전에 있던 고을에선 죄 없는 사람도 곧잘 잡아들였대요. 혼자 똑똑한 사람 싫어한다더군. 이방도 조심해야지. 이방은 마루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초가지붕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새 사또는 아무래도 쉽지 않겠군. 그의 등 뒤로는 긴장과 두려움이 살짝 드리워졌고 마을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관아 앞들에는 일찌감치 이방을 비롯한 관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엔 묵은 걱정이 걸린 얼굴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굳은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사또 밑에서 일을 맡는 중간 관리로 마을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새로 오는 사또의 성품이 사뭇 교만하다는 소문을 듣고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새 사또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호위하는 군졸들의 구두발이 동시에 바닥을 치자 마치 마을 공기가 순간 멈추는 듯했지요. 가마에서 내려선 사또는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오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듯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 듣자 하니 자네 집에 함께 사는 여인이 있다 들었네. 예, 그리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혼자만으론 좀처럼 버티기가 어려워서요. 허허, 그럼 내기 한번 해보세. 내가 이기면 그 여인이 내 수청을 들고, 자네가 이기면 은자 200냥을 주지. 이방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의 말이 장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권세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온 농은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법이지요. 억지스럽고 모욕적인 제안이었지만 이방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문제를 냈습니다. 중국의 큰 책에 붙은 해설 글들, 그게 모두 몇 개인지 맞춰보게. 사또의 말은 겉보기엔 단순한 수수께끼였지만 사실은 함정이었지요. 그 방대한 책에 붙은 해설 글의 수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방은 당장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방은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고 초가집 한쪽에 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마루에는 바람 소리가 자꾸만 스며들었고 등불은 한쪽으로 자꾸 기울었지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이는 이방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에서 말보다 깊은 위로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비로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구나. 사또가 내기 하나를 걸었단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문제를 내곤. 내가 지면 내 어머니 같은 여인을 달라고 하더구나. 아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이도 느꼈습니다. 제가 대신 가볼게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날 아침 마을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관아로 향하는 길엔 어린 발걸음 하나가 조용히 남겨졌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선 아이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웬 꼬마냐? 이방은 어디 가고? 아버지께서 병환이 깊어 제가 대신 왔습니다. 허허,
그럼 한번 들어보자. 중국의 책에 붙은 해설 글들, 그게 모두 몇 개냐? 그건요. 우리 마을 심참봉댁 장독대랑 같습니다. 모양도 개수도요. 이 마을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저희 아버지도 중국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또의 입이 닫히고 이방의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사또는 말없이 은자 200냥을 꺼내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쥐어진 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방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베개는 아들의 무릎이었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이방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는 문제를 내보자. 이번에는 더 많은 돈, 은자 400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이번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는 작은 아이에게 느끼는 자존심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걸 내보지. 내가 이기면 은자 400냥. 자네가 이기면 그 돈을 모두 가져가게. 조건은 하나. 시간 안에 새끼 가진 황소를 구해오게나. 관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웅성였습니다. 황소란 본디 수놈인데 새끼를 가진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또는 이미 이긴 듯 여유롭게 중앙에 앉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틀림없다.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도 황소가 새끼를 가진다는 말은 못 넘길 거야. 아이도 순간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기한을 못 맞추면 그 자체로 진 것이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관아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번엔 못 넘기겠지. 아무리 기지가 있어도 수놈이 새끼를 가질 순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도 걱정도 섞인 눈빛 속에서 해는 중천을 넘었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약속된 시각도 못 지키는 것이 어딜. 그래, 결국 이번엔 나의 승리지. 죄송합니다, 사또. 사실은 아버지가 아기를 낳느라 늦었습니다. 관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또는 놀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황당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남자가 어찌 아기를 낳는단 말이냐. 그렇지요, 사또.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황소가 새끼를 가질 수도 없는 법 아닙니까? 순간 관아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군졸 몇은 입을 가리며 키득였고 이를 보고 있던 서리들마저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삼켰지요. 사또는 두 눈을 가늘게 뜬 채 아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또 졌구나. 그렇게 은자 400냥이 다시 아이의 손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손에 쥔 돈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건 그 아이의 지혜와 말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방의 아들을 두고 작은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사또는 마지막 승부를 건 듯 큰 돈을 걸었습니다. 은자 800냥.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도 다시 불려왔습니다. 딸기를 따오너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겨울, 그것도 동짓달 한가운데 딸기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요. 아이는 곧장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요. 그 똑똑한 아이도 결국 한계가 있지. 그 순간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옷깃에는 눈이 잔뜩 얼어붙어 있었고 손에는 흙 묻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또. 사실은 아버지가 딸기를 따다가 뱀에 물려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허허, 동짓달에 무슨 뱀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동짓달에 딸기가 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아 안엔 웃음이 터졌고 사또는 더 이상 무어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겨울 하늘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또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예전처럼 거들먹거리거나 큰 소리를 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이방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용하고 낮았지요. 이번엔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내보겠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관아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젖들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모두 몇 그루인지 맞춰보거라. 주변에 서 있던 군졸들과 아전들은 모두 긴장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수많은 나무를 한 번에 정확히 세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보니 빽빽하니 200그루, 아래를 보니 칠칠하니 49그루, 도합 249그루입니다. 순간 군졸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삭였습니다. 조건 무슨 셈법인가? 그러자 사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산은 저기 있는데 나무도 풀도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라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숫자나 계산이 아닌 문제였습니다. 말장난도 재치도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돌았지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저기 있어도 지금 이 순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진 않지요. 하지만 그게 없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하늘은 저기 있는데. 그 한마디에 관아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고 사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나는 이긴 적이 없었구나. 지혜 앞에서는 권세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법이구나. 그날 이후 사또는 더 이상 어떤 내기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없이 관아를 떠났습니다. 긴 부임 생활을 마무리하듯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나는 그를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똑똑하고 조용했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 마침내 진짜 이방이 되었습니다. 사또의 자리를 대신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마을을 돌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는 억지로 누군가를 굴복시키지 않았고 힘으로 다스리는 대신 지혜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했고 그의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랄 것 없이 사람들은 그런 그를 기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달랐지. 말로 이기기보다 마음으로 품는 법을 아는 아이였거든. 그가 전한 이야기와 말씨 그리고 품은 품성은 자식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에게까지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마음은 재치보다 더 깊어야 한다. 그 말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별빛처럼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